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또 오늘 오늘 또 이렇게 오시기도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3 킬러 정규반 설명회고요. 설명을 이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강인데요. 3월에 개강을 합니다. 이제 3월 해서 3월 1일부터 해갖고 월수금 토 해서 현재 지금 이제 주말반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킬러 선행반이라고 해서 그 주말반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3월에서 주중반을 해서 이렇게 킬러 정규반이라고 이렇게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부연 설명,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월에 요거를 되게 좀 홍보를 많이 했어요. 킬러 선행반 좋아요. 킬러 선행반 꼭 들어야 돼요. 킬러 선행반 무조건 들으세요라고 막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좀 돌려봤더니요. 이게 조금 이제 현재 이제 요 주말에 킬러 선행반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이제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특히 이 친구들 특징이 2학년 때 좀 미적분을 본 친구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2학년 때 미적분 안 하고 이제 보통 학교들은 일반고는 수투까지 나가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과제 보더니 조금 이거 지금 듣기는 좀 무리겠다 싶어서 이거 겨울방학 때 좀 미적분 좀 더 하고 올게요 해갖고 3월에 좀 개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킬러 선행반 커리큘럼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3월부터 개강하는 게요. 킬러 정규반입니다. 토요일도 여기 딱 있는데 지금 킬러 선행반을 요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3월 되면 또 기숙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요일에 비대면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해갖고 이렇게 3월 6일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이제 다른 타임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대면 수업, 일요일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킬러 선행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킬러 선행반 자체가 1월에 개강한 킬러 선행반 자체가 원래 의도는 좀 이 지역에 있는 좀 일반고 최상위권 친구들을 좀 타겟으로 개강을 했는데 실제로는 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3월에 개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교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개인데요. 일단은 제 수업은요 교재가 좋아요. 진짜로 정말 좋아요. 제 수업은 교재가 정말 좋고요. 꼭 사세요. 2권 사세요. 2권 사세요. 좋아요. 아주. 교재가 킬러 교재로 수원, 수투, 미적분, 기출형이지 신유형 킬러, 준킬러에서 킬러에서 준킬러까지 좀 어려운 책, 빨간 책, 딱 봐도 좀 포스가 있죠. 얇으면서 좀 포스 있게 해서 킬러 위주, 미적분 위주로 하나가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책은 제가 좀 요거는 이제 1월에 해서 처음에는 킬러 교재만 쓰다가 책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잘하는 친구들,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현재 지금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맞는데 쉬운 문제를 좀 실수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친구들도 있고, 준킬러에서도 생각보다 오답이 좀 나오고 해갖고, 이것도 파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2권이면은 그냥 끝입니다. 수능 준비는. 옛날에는 확통도 있고 기백도 있고 기하 벡터 확률 통계 있어서 책들이 많았지 않은데 좀 줄어들면서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거에 관해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이게 수능이 좀 줄었어요. 범위가. 그래서 이제 수원, 수투, 다 수원, 수투, 미적분을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좀 거의 수원, 수투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는 이제 수원, 수투 아주 킬러 문제에다가 준킬러에다가 특히 미적분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빨간책, 파란책 2개로 해서 제가 이게 사실 보면은요 학원이라는 게 책장사도 있어요. 책장사. 그래서 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 책은 진짜 보면 알겠지만 거의 본 친구들은 이거를 사갑니다. 그래서요. 오류도 없고 아무튼 책장사예요. 책장사에서 책 좋아요. 2권 사세요. 해갖고 무조건 사세요. 해서 그래서 책을 좀 보시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킬러 교재는 킬러 교재는 빨간 책은 좀 해설이 없고 약간 좀 불친절해요. 문제만 대강 있어요.
그다음에 요 수원스투 좀 약간 준킬러 드릴 교재는 요거는 이제 해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수업 시간에 일부 발췌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자습 교재입니다. 요건요. 예. 혼자서 푸는 교재고 요거는 저랑 같이 하는 교재고 그래서 원래는 이 빨간 책만 있었는데 애들이 해봤더니 좀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고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드릴용으로 만들었대 해서 책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책 자랑했으면 또 이제 무슨 자랑할까요? 애들 제자 자랑해야죠. 해갖고 의대 많이 갔습니다. 뭐 2번 갔는지 모르겠 2번 가면 안 되죠. 그쵸? 의대 아무튼 의대 많이 갔어요. 예, 많이 갔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래서 뭐 제자 자랑하고 또 무슨 자랑할까요? 그래서 이제 수업 자랑할까요? 예. 이 설명회를 하고서 뭐 킬러 정규반 이렇게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수업을 제가 한번 1, 2월에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현재 일반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최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영재고, 과학고, 내진 좀 자사고 이제 여기가 커트라인이죠. 이 일반고라고 할지라도 이제 좀 2학년 2학기에 미적분을 하는 학교들이 있대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한 전교 3등 안에 든 애들은 소화를 하더라고요. 또 2학년 2학기에 미적분을 한 학교들. 근데 사실 일반고라고는 한데 사실 자사고들이죠. 그 학교들도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제 수업을 소화를 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수능 시험 전에 내 수업 안 들어 안 되겠다 애들 큰일 나겠다 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무조건 뭐 제 수업을 들어야만 만점을 맞고 다른 수업들은 만점 안 받고 이건 아니죠. 뭐 대치동에 뭐 수많은 선생님들 계시고 수업자들 잘하시는데 수학 만점 뭐 제 수업을 들어도 맞을 수 있고 다른 수업 들어서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애들 역량도 있지만 그날 변수도 있어요. 봤더니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좀 많이 실력대로 나오긴 하지만 특히 현역 같은 애들, 현역 애들 같은 경우 뭐 앞에 시간 국어난이로라든지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본인이 이렇게 좀 배짱이 뭐 되게 단단하냐 아니면 좀 긴장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좀 널뛰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실력대로 일단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좀 수학 만점 맞는 건 요즘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3년 전, 2년 전부터 수학이 되게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만점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제 수업을 들으면 뭐가 됐느냐 이제 수학만 만점 맞을 거 아니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시간 세이브가 돼가고 다른 과목도 만점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수능 시험 전에 무조건 이 수업 듣고 수능 봐라. 예, 이거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논술까지 커버 가능한 게 제 수업밖에 없습니다. 수능 왜냐면 제가 좀 그게 봤더니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요. 제 컨셉 비슷한 수업들을 같이 듣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본의 아니게 다른 수업들이 저랑 비슷하게 수업하는 다른 수업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제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애들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제 수업이 제일 좋다 그겁니다. 그래서 책 자랑했고 제자들 자랑했고 수업 자랑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아무튼 수능 시험 전에 무조건 이 수업 듣고 수능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이거 안 듣고 수능 수업 들어가면은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늦게 이제 오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 뭐 7월 정도 우리 애는 조금 좀 미적도 약하고 수학도 좀 약하고 해서 뭐 7월에 올게요 해서 뭐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그러신데요. 아무튼 보기 전에 무조건 오세요. 근데 좀 일찍 이렇게 제가 항상 한 발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한 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2발, 3발 빨리 해서 1월부터 해갖고 이 수업을 홍보해갖고 하는 건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한 발 정도만 빨리 해갖고 이렇게 이제 수능 킬러 문제 하는데 그래서 항상 봤더니 똑같은 커리를 돌리면 무조건 빨리 한 애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무조건요 빨리 돌리는 애들이 이겨요. 하루라도 빨리. 킬러 문제를 시작해도 하루 빨리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한 주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이게 이깁니다. 입시는. 그렇죠? 그래서 수능 논술 내신 완벽 대비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실제 한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친구들 데리고 한 2달 돌려봤더니 애들이 정말 일단 잘하고요. 정말 잘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1월에 조기 개강을 해서 킬러 선행반을 돌려봤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개강을 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좀 이렇게 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많이 다니시는 뭐 휘문 중동이라든지 이런 자사고 근처 자사고 친구들도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예전이랑 다른 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2학년 때 미적을 마쳤습니다. 2학년 때 미적 마치고 3학년 때 기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걸 아마 소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하도 내신에 치이는데 이 미적을 3-1에 보다 보니까 2-2에 뭐 수투까지만 하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갑자기 뭐 이게 뭐 치환적분, 부분적분이라고 하면 현란하게 이게 그래서 당연히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 싶었는데 그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무리겠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내지는 현재 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 일반고라 할지라도 뭐 2-2의 미적을 한 학교 내지는 뭐 전사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적을 좀 겨울방학 때 보고서 3월 정도에 오고 싶은데 좀 개강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 지금 도저히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듣고는 싶고 필요한 수업이긴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개강을 딱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3월 두둥 월수금 토까지 있네요. 킬러령 규방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 다 들으세요. 2번 들으세요. 예, 책도 사세요. 원래 설명회에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장사 홍보를 하는 건데요. 예, 오늘은 뭐 그냥 그래서 좋은 수업이니까 그래서 아무튼요 진짜 해봤더니 좋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걸 이제 효과를 말씀드리자면요. 영재고 과학고 같은 데서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 수업을 해봤더니 조금 처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조금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도 또 이게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 처지는 친구들이 제 수업에 적응을 하더니 확 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채점해 볼 때마다 확 점수가 올라가고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남들이 시작할 때 시작하면 늦죠. 그치? 보통 킬러를 보는 게 6월, 7월 정도 보는데 애들이 대부분이 개수를 하죠. 이제 애들이 그쵸. 약간 뭐 국룰인가요? 1월에 미적 개념 다시 보고 3월에 내신한다고 어쩌고 하고 6, 7월 되고 막 7, 8월 되고 하면 애들도 뭐 생기부에다가 무슨 생기부는 지금 하고 있지만 수시 준비한다고 해서 또 쓰는 대비 못합니다. 시간이요. 고3 되면은요 없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하라고 1, 2월에 개강을 제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좀 미적을 완벽히 마스터한 친구들 말고는 뭐 마스터라기보다도 좀 아무튼 어느 정도 내신 때 했거나 뭐 그런 친구들 말고는 좀 뭔가 좀 버겁더라 해서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적기가 지금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킬러 문제는 한 6월,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하면 좀 늦어요. 체감상으로. 그러니까 일단 애들이 바쁘기도 하고 다른 과목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9월 정도 돼갖고 야 이거 킬러 문제 한 2달 해봤는데 못 풀겠다 싶을 때도 포기를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 난이도는 쉬워져서 30번은 쉬워졌지만 20번, 28번, 30번으로 미적분이 3개가 나왔거든요. 킬러 문제가요. 그렇게 3개가 나왔는데 다맞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킬러 문제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그거 세 문제를 다 맞기가 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뭐 당연히 제 수업 들으라는 얘기고요. 본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수능 논술 내신에서 수업 들은 학생이 이길 수 이거 진짜입니다. 봤더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수업을 데리고 해봤더니 수능 시험만은 수학은 같이 만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만은 수학은 같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내신 논술에선 밀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제 수업을 들으면요 저만큼 머리가 좋아집니다. 대단하죠? 재미없나 이런 게. 아니면 나빠 보이시는 건데 아무튼 뭐 모르겠네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그런 걸 요걸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추우신가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이거 왜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킬러 문제를 해서 3월부터 해갖고 좀 익숙해지면요. 6, 7월, 7, 8월에 애들이 보통 그때 모의고사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모의고사들이 쏟아져요. 뭐 저기 이 학원, 저 학원, A 학원, B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들 뿐만 아니라요. 뭐 무슨 모의고사에서 쏟아지는데 그때 이제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서 그때 되면 이제 애들이 뭐 모의고사에서 뭐 30번 빼고 푼다 하면서 뭐 킬러 문제 어렵다 그러면 사설모의 꼬아놓거든요. 차라리 평가원 같은 경우는 접근법만 알면 꼬아놓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근데 또 이거는 막 꼬아놓는단 말이죠. 이 사설 모의고사들은요. 막 꼬아놔요. 그럼 그때 해서 뭐 이제 30번을 빼고프니 뭐 20번을 빼고프니 해서 아, 나 미적 못하겠니 뭐 기하하니 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텐데요. 요거를 3월부터 해갖고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3월부터 해갖고 좀 적응을 제대로 해놓으면 그때 이제 그런 사설 모의고사나 시중 모의고사 같은 거 30번을 다 푼단 말이죠, 애들이요. 20번, 30번 같은 거 딱딱딱 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과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어야 지금 많이 하시겠지만 나중 갈수록 애들이 과탐 비중이 되게 과탐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애들. 그래서 영어도 절평이지만 안 할 수는 없고 또 어렵게 나올 때 딱딱하면 또 영어 어렵게 나올 게 있었죠, 그쵸? 아주 뭐 예외적인 거 어렵게 나오면 절평이라고 안심도 못하고 국어는 오히려 애들이 하도 처음부터 뭐 난리를 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애들이 달달달 하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면서 과탐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킬러 볼 시간이 없어요. 아마 6월, 7월만 가도 시간적인 압박감을 굉장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때쯤 가갖고 보통 애들이 이론적으로는 한 6, 7월, 7, 8월 정도 킬러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건 저도 알아요,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애들이 뭐 여기 대치동 애들도 잘 하긴 하지만요. 예, 또 일반적인 현역들 또 이제 여기는 또 애들이 워낙에 열심히 하고서 또 많이 시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또 이제 대치동 바깥 지역으로 내려가면 나가면 또 애들이 좀 더 내려갑니다, 수준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킬러 문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지금 3월 정도 해갖고 어차피 3월에 하면 한 달 수업합니다. 4월에 어쨌든 또 그 내신하면은 좀 휴강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월 해갖고 2달이에요, 2달. 1학기 때 할 수 있는 게, 수업할 수 있는 게. 예. 그리고 저도 실제로 킬러 선행반에서 지금 2달 정도 돌렸고 1월에 개강해갖고 이제 이렇게 영재고나 뭐 과학고 자사고 친구들 2달 돌렸는데 성과가 확 나더라고요. 애들이 열심히 또 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3월에 해두면은 나중에 다른 과목을 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A라는 친구는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와갖고 막 모의고사도 막 풀어요. 킬러 문제도 풀고. 실제 실화입니다. 지금 손 못 대던 좀 친구들이 손을 대고 있어요. 진짜로 지금 상당히 킬러 문제 푸는 게 능숙해졌어요. 왜냐면 풀이과정까지 다 보거든요. 그거에. 비대면 하는 친구들은 풀이과정 다 하고 대면 수업 보는 친구들은 제가 걷어갖고 다 복사해갖고 다 봅니다. 제가 채점하고 다 해요. 사실 막 코멘트까지 달아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부분 점수 주면서 채점 다 하는데 채점할 때마다 팍팍팍 틀려지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렇게 좀 적응된 친구들이 그러면은 적응 안 된 친구들이랑 이게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 30번 빼고프네.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서 좀 30번 갖고 고민을 하네. 뭐 해답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딴 것도 할 거다 막 이렇게 막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A라는 학생은 3월부터 좀 재수업을 들어서 한 3월, 5월 해갖고 좀 이제 킬러 문제 어느 정도 이게 됐단 말이에요. 적응이.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나겠죠. 수학 모의고사를 시중에서 쏟아지는 수학 모의고사를 다른 애들보다 빨리 풀고 잘 푸니까. 그럼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재수업 안 들어도 수학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수업을 들으면 전과목 만점 받기가 쉬워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왜냐면은요, 수학 만점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3년 전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2017, 2018, 2019 수능. 저도 이 킬러 책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2016년 11월, 2017년 11월, 2018년 11월에 30번을 정말 그악스럽게 냈습니다. 악독하게 냈어요, 정말. 정말 악랄한 그런 30번 문제를 내다가 2019 수능, 2018년부터요. 그때부터, 2020 수능이죠, 2019년. 2020 수능부터
갑자기 그렇게 쉽게 내더라고요. 30번을. 그리고 작년 수능도 쉬웠는데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저는 오히려 경우의 수가 좀 어렵고 왜냐 풀면 답은 나오는데 경우 하나 빼면 오답이 나와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어려운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적분 같은 경우는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 난이도는 좀 쉬워졌는데 30번 특히 쉬워졌는데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요. 킬러 훈련을 들어야 실전에서 그 세 문제를 풀지요. 실제 애들 체감 난이도 들어보면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 입장에서 보기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어려웠어요. 왜? 하나 빼먹으면 객관식에 답이 있어요. 경우 하나 빼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의 수는 없죠. 아무튼 간에 시간을 세이브 가능해서요. 같은 수학 만점이라도 그 입시 결과가 천차만별. 수학만 만점 받고 싶으면 다른 선생님 거 들으시고요. 정답 만점 받고 싶으니까 의대 많이 보냈잖아요. 제가 뭐 이거 뭐 사기치겠습니까 해갖고 많이 보냈잖아요. 의대 해갖고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준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또 한 달이 걸어가면서 다 갔더라고요. 의대. 근데 뭐 하긴 이 동네 의대 많이 가죠 해서 그래서. 원래 학원 설명회에서는 자기가 보낸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가래들이 같겠죠 사실은. 가래들이 이제 학원 설명회에서는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조금 학원 설명회에서는 사회적 통념상으로 이게 허용이 됩니다. 자기가 보내서 내가 잘나서 보냈다, 내 수업 들어서 보냈다. 얘네들은 내 제자를 내 새끼들이라고. 근데 이건 그래서 이렇게 저는 1년 이상 수강생이 중에 학원이란 데가 한 번만 와서 들어도 해도 그게 사실 사기는 아니거든요. 사기지만 많이 갔더라고요 진짜로. 가갖고 근데 의대 가도 고생할 텐데 해갖고 고생입니다. 고생해요. 저 지금 가래도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의대 가서 고생할 텐데 아무튼 보내야죠 해서.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논술에서는요, 이 진짜로 내신 논술까지 커버 가능한 게 제 수업밖에 없어요. 봤더니. 왜냐면 제가 본의 아니게 수업을 하다 보면 다른 수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데 제 수업이 제일 무조건 들으세요. 안 들으면 바보입니다. 예. 안 믿으시지? 이거, 자. 3월에 들으면요 1학기 내신에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논술 따로 수업 듣기 애매하잖아요 지금요. 논술을 듣기엔 뭐 국어도 있고 과탐도 있고 수능 최저도 있고 많이 있는데 논술 수업을 따로 듣자니 애매하고 안 듣자니 것도 논술은 확실히 줄고 있는데 논술 비중은 줄고 있는데 그걸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또 논술로 또 어제 제 수업 들어야죠. 논술 따로 대비하지 않아도 의대 논술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진짜예요. 예, 가능합니다. 제 수업 들어야죠 당연히.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설명해 본 적이 없어갖고 제가요. 아직까지 은근슬쩍 정보를 드리는 척하면서 약간 이렇게 제 수업도 괜찮아요. 정보를 드리는 척해서 했었는데 아직까지 무조건 제 책 좋아요, 최고예요. 두 권 사재 무조건 이거 풀어야 수능 만점 받습니다. 하면서 이런 적은 없는데요.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저 나이를 먹나 봅니다. 좀 더 노골적이 돼가면서 원래 이런 캐릭터였나? 예. 그래서요. 예, 커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수능평가원 30번 기출문제랑 신유형 30번 킬러 이런 거 있죠. 혼자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분석 풀이해주고 일반적으로 손도 못 대는 극상 난이도 문제를 한 가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이 연구라고 제가 써줬는데요. 예, 진짜로 비슷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게 어쩔 수 없는 게요. 그냥 요런 수업 찾다 보면은요. 애들이 막 2개도 듣고 막 애들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저랑 컨셉 비슷한 수업을 듣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 말 들어봤더니 이런 30번 킬러 문제는요. 제가 제일 설명이 자세하대요. 디테일하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듣는 친구들 해서 그러니까 제 수업이 약간 다른 비슷한 컨셉 수업보다 약간 난이도나 과제량이 약간 무겁다 그래요. 약간. 비슷한 컨셉 수업보다 약간 무거운 건 사실인데 문제 풀어주는 거는 제일 디테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근데 어렵긴 어려워요. 과제 같은 거 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이게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도 생겼냐면요. 약간 과제 같은 게 지금 아무래도 좀 미적분을 좀 안전하게 안 해서 2학기 때 하고 좀 미적분을 많이 공부했긴 했지만은
근데 좀 이게 아직까지 완전하지 단단하지 않아갖고 이거 좀 과제 해결이 좀 힘들다는 식으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아예 그냥 조금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과제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과제를 내지 않고요. 그냥 수업에서 들어서 복습해서 수업 듣고 푸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경우 그런 식으로도 또 접근해갖고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본인이 좀 자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과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좀 그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도 되고 해서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제를 예 이게 좀 현재 본인 수준은 좀 버거운데 이걸 갖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제 복습해서 해설지 같은 걸 갖고서 이제 복습해서 따라가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예가 있어갖고요. 예, 그 과제가 좀 힘들어도 또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그것도 공부가 돼요,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거는 과제를 좀 제대로 해와갖고 한 게 제일 좋긴 좋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조금요, 예, 이거 지금 하기에 너무 좀 버겁다 하는 친구는 뭐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그럼 이제 고3 시작할 때 30번 킬러 문제를 접하면은 요 전교권에 절대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교권 뭐 3등 안에 찍고 싶으시면 그냥 제 수업 들으세요. 그냥 3월에 등록하세요. 그냥. 아니 예 반응이 왜 이러지? 예, 너무 예. 그래서 이거 문제를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좀 너무 좀 자신 있게 저 사람은 뭐지? 저 친구는 뭐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주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좀 1, 2월에 좀 우수한 친구들 데리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자신감이 뿜뿜해갖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좀 잘 이렇게 예,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굉장히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이런 학교들에 다니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도 갑자기 뭔가 좀 열심히 하면서 확 올라가는 걸 치고 올라가는 걸 봤더니 제가 이제 역시 제 수업이 좋구나.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들요. 왜냐면 실제 좋아지는 게 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봤더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제나 수업 수준 자체는요. 약간 제 수업이나 그런 레벨 자체는 약간 재정반에 가까워요. 현역 고3 치고는 좀 무거운 편이긴 한데 현역 고3 치고는 좀 무거운 편이고 약간 좀 재정반에서 다루는 스타일이긴 한데 단지 근데 이런 그 설명해 주는 거나 그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고3 애들이 알아듣기 되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제가 해줘서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 자랑할게요. 학교 예 그냥 그렇다고요. 뭐 애들 의대 많이 보내고 뭐 그냥 잘 나와서 뭐 학교 좋은데 나왔다고 해갖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수능 수학 만점자 뭐 사실 만점 만초 해갖고 제 자랑을 좀 하겠고 그다음에 수업 기획 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EBS랑 이제 막 사설 모의고사 자료들 엄청 나오잖아요. 뭐 킬러 문제들도 그렇고 막 꼬아놓은 문제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타이밍이 있으면 한 6월에서 7월, 8월부터 막 갑자기 쏟아지면서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걸 갖고서 근데 이렇게만 문제는 쌓이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학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보면서 차라리 학원이나 모의고사 푸는 반 반으로 줄이고 제대로 풀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또 불안하니까 계속 반이죠. 해갖고 양질의 컨텐츠는 널렸으면 맞아요. 좋은 문제들 많아요. 네. 좋은 문제들도 많고 모의고사도 널렸지만은 제대로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급해갖고 막 이렇게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만 막 받아가는데 피드백은 제대로 안 되고 난이도가 변별력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합니다. 30번 그냥 다 맞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지금은요. 까딱해야 한 개 실수 정도까지 한 개 실수 다른 과목을 차라리 다 맞는다고 하는 거의 다 맞는다는 거죠. 가정하에 하나 정도 실수하면은 그나마 난데
사실 2개 이상 틀린 그럼 킬러 맞아야죠. 근데 또 수능 시험장에서 킬러 문제 푸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항상 수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연습을 항상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수능 시험장에서 풀리지. 발상이 되지요. 고수준으로 공부하면은 좀 그러니까 킬러가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한 3, 4년 전에 나오던 30번 킬러 문제보다 확실히 지금 킬러 문제는 쉬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쉬워졌기 때문에 그럼 뭐 재수생들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전에서 킬러 문제 모두 풀고서 만점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 수업을 들으면, 본 수업을 들으면, 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수월함을 느낄 것이며 실전 수능 시험에서도 단지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만점, 수학만 만점이 아니라 전과목 만점입니다. 제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런 뭔가 좀 진짜인데 어떻게 설명을? 일반고 최상위권에게 킬러 문제 시작의 최적기는 바로 3월입니다. 실제로 진행을 해봤더니요. 2학년 때 미적분 정규과정 끝낸 친구들은 무리 없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렵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소화는 하는데 2학년 때 미적분을 내신으로 안 한 친구들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좀 3월에 와서 제대로 듣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이 낫겠구나 해서 이렇게 또 개강을 지금 주중반으로 해갖고 정규반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고 최상위권 미적분 개념 또는 뭐 응용 문제들을 충분히 학습한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킬러 수업을 시작할 적기는 고3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인데 저는 사실 1월이라고 생각했었어요. 1월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1월 가능한 거는요 최소한 영재고나 과학고 자사고에서 조금 이제 약간 뭐 처지는 약간 수학에 자신이 없는 그 친구들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오히려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안 한 친구들 같은 확실히 무리더라고요. 확실히요 지금 바로 이거. 그래서 한 1, 2월에 그래도 많이 또 다뤘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1월 최적기라고 생각했었는데 3월이 맞을 것 같고요. 6월 정도로 가면 오히려 늦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킬러 문제 한 6, 7월 정도 보면 되겠지 하시는데 늦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 제대로 해서 킬러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역 기준으로 6월부터 스타트하면 11월 수능에서 못 풉니다. 단계적인 게 힘들어요. 그래서 1, 2월에 미적분을 뺑뺑이 해갖고 열심히 여러 학원들에서 들었으면 이제 제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못했네.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세요. 2번 들으세요. 이런 죄송합니다. 이 빨리 시작하면 왜 좋은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수능이 좀 바뀌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작년만 해도 이제 수원, 학통, 뭐 미적 이렇게 봤었잖아요. 수투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적에 포함되잖아요. 다항함수 미적분 들어가고 학통이 사라집니다. 다항함수 미적분 수투는 뭐 추가라고 보기도 뭐 하긴 한데요. 아마 수투에서 한 2문제 정도, 선택 과목이 미적분에서 2문제 정도가 킬러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근데 확실히 좀 약간 쉬워지긴 한단 말이죠. 입시 막판에 한 6월, 7월 내지는 9월부터 킬러 다루기 시작하면 애들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다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킬러만 빼고 다 맞을래요. 그냥 이런 얘기가 한 2문제만 빼고 92점 맞을래요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고요. 또 다른 경우는 잘 따라가는 경우도 수능에서 틀립니다. 실전에서. 빨리 시작을 해요. 빨리요. 무조건 어떤 컬이든지 뭐 킬러든 뭐든 모든 수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뭐 선행하시라는 뭐 무슨 뭐 유치원생이 뭐 미적분 달달하고 뭐 그런 거 유튜브 보면 있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유치원생이었으면 그런 거 하나 좀 찍어보면 지금 그렇죠. 나이가 너무 들어가서 제가 뭐 미적분 한다고 해. 사람들이 재밌어하지 않겠죠.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좀 빠른 타이밍에 시작해야지. 빠른 타이밍에 시작해야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빨리 시작해. 무조건 제가 그래도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무조건 빠른 타이밍에 심화로 제대로 돌리는 게 입시에 유리합니다. 빨리. 그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수업의 장점은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다고요. 그래서 다른 컨셉 수업들을 살짝 봤더니 제 수업보다 조금 수준이 낮거나 고3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수준이 낮은 수업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어떤 경우는 또 좀 좀 설명해 주는 게 디테일이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준대요. 다른 수업들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되게 이렇게 저 수업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내신도 좋습니다. 내신 신경 쓰이시죠? 그래도 사실 뭐 지금 정도면요. 내신에서 점점 이제 발을 떼야 뭐 손을 떼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지만은 그래도 또 손 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또 3학년 때 급상승해갖고 갑자기 급상승해갖고 막 학종으로 막 의대 간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왜냐면 그때 또 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뭐 3학년 때 특히 뭐 미적분 같은 거 잘하면은요. 이런 거 잘하면은 또 수학과학 잘하면 유리하죠, 아주요. 그래서 갑자기 3학년 들어와갖고 또 내신으로 치고 올라가고 의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신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해서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제 수업을 들으면 고3 수학 내신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과할 정도 난이도 문제들을 조기에 마스터하는 식으로 학습해 놓으면요. 의대 논술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지금 구조적으로 내신이랑 논술까지 커버되는 게 제 수업밖에 없어요. 진짜로.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애들 킬러 문제 풀어온 거 과정까지 다 보니까 해서. 그래서 이걸 채점할 때 코멘트를 2개를 줘요. 수능이면 이건 오케이, 논술이면은 이거 좀 더 해라. 이렇게 직선에서 코멘트를 줍니다. 해서 채점 해갖고 애들 풀어오면서 풀이 과정까지 다 봐줘요, 애들. 그래서 논술까지 되고 내신이야 뭐 당연히 어렵게 나오면은 요 수업 들은 친구들이 유리한 게 많고요. 자, 요거 잠깐 드릴게요. 2022 수능 시험에서 제일 바뀌는 게 작년 수능 2021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하가 빠지는 거였어요. 기백 빠지는 게 제일 컸어요. 그게 제일 큰 변화라면요. 이번 수능 시험에서 확통이 빠집니다. 이거 커요, 되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수능 문제 풀 때 확통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서 경우 하나 빼면 이거 오답 낼 수 있다. 실제 이번 올해 수능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 갔었는데요. 경우의사 확통 문제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안 나오던 문제들이 있어요. 또 그동안 안 나오던 문제들. 지수로그 함수 해갖고 막 격자점 세는 문제 있습니다. 다 이거 해갖고 도트로 해서 찍어서 지수로그 함수 그런 개수 세기 문제라든지 전통적인 뭐 수학적이나 박스 메우기 이건 계속 나오고 있죠. 프랙탈 문제 이런 거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책에다가도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책에다가도요. 옛날식의 좀 약간 올드한 요새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거 지수로그 함수 이런 거는 이 개수 세기면 옛날에 한 10년 전에 거기 문과 수능 30번 나오던 거예요. 지수로그 함수다. 이 개수 세기 문제 하나씩 다 세갖고 뭐 근데 실제로 이과식 풀이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다 푸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문과식으로 다 찍어가면서 풀진 않는데요. 식을 세워갖고 그렇게 좀 규칙성을 찾아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나오는 그때 이거는 사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 이번 수능도 쉽게 나왔죠. 그쵸? 쉽게 이런 문제들 이제 이런 문제들 박스형 문제들요. 가나다 나와갖고 이런 거 박스 외우는 문제랑 프랙탈이라고 해갖고 이제 똑같은 모양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도형들이 똑같은 이거는 수능의 단골 메뉴고요. 이번에도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는데 요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아무튼 제가 예상하는 거는 옛날에 나왔었던 지수로그 함수 개수세기 문제라든지 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경우의 수 확률이 빠지잖아요. 그럼 또 부담이 줄거든요. 한 2문제, 3문제 정도 통계가 빠집니다. 한 3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서너 문제. 그게 이제 빠진 자리에 그런 지수라고 하면서 개수가 이제 수원으로 해서 나올 거고요. 그런 게 해서 또 그것도 킬러죠. 그쵸? 사실은 미적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출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적분 위주 킬러 교재랑 그 다음에 또 중킬러 교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파란 책을. 그래서 2번이면은 수능이 끝입니다. 해서 어차피 이제 나중에 자료들이야 엄청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확통이랑 이제 경우의 수 그거 통계 빠지는 자리에 옛날 스타일, 올드한 스타일의 지수로그 함수 이런 개수 세기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좀 올드하거든요. 최근에 안 나왔어요. 옛날에 나형 문과 애들 그거 숫자 다 세면서 그냥 하던 꼴입니다. 근데 또 지금 문이과 통합도 되죠. 그래서 학통 빠진데 이런 게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현재 이번 수능에서 되게 쉬웠던 수학적 기능과 박스 메우기나 트랙탈 문제들이 또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예시문항은 쉬웠어요. 2022 수능 수학 예시문항 평가원에서 나온 거. 현재로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예.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그 자료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22번, 29번, 30번 다 쉬웠습니다. 평이 했어요. 그 자료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예, 그래서 요 예시문항 난이도만 보면은요, 뭐 미적분 좀 선택이니까 쉽지 않겠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선택 과목이니까 뭐 요거 맞춘다고 해서 쉽게 나오지 않고, 뭐 학통이랑 확률이랑 뭐 학통이랑 그 기하랑 난이도 맞춘다고 쉽게, 근데 뭐 어렵게 내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이 비슷하게 내도 미적분이 훨씬 어려워요. 평가원에서 예시문항 한 걸 뿐이고 실제 수능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게 지금 오히려 쉽게 나오면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거 무섭지 않나요? 쉽게 나오면은요. 특히 재수생들 다 맞는다는 거 무섭죠.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다 맞는 거는 이제요, 빼고 풀면 안 됩니다. 이제 빼고 풀면요 좋은 데를 가기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22, 29, 30.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적분 부분에는 수원, 수투 부분, 특히 뭐 아까 나온 지수로그 함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킬러 문제가 또 비미적분 부분에서 나올 수 있어서 또 제가 책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근데 2022 수능도 예시문항은 쉬웠지만요, 기하보다 미적분이 쉬웠죠. 그쵸? 기하가요, 원래 기하 벡터라는 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공간 벡터가 빠졌습니다. 어려운 건 다 공간 벡터에서 나왔거든요. 그거 갖다가 이제 벡터로 해갖고 그 좌표 3개씩 찍어갖고 다 이거 해가면서 뭐 3개씩 좌표 3개짜리 내적해가면서 또 꼬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공간 도형 문제, 공간 벡터 뺀 공간 도형 문제도 어렵게 낼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그냥 쉽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뭐 물리 같은 거 보면은요, 난이도 낮고 사람 적고 한 거 선택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목 자체를 선택했을 때 분리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일단 현재까지요, 수능 역사상 인원수 너무 적은 그 과목 선택해서 좋은 꼴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나오면 표준 점수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난이도 쉬운 거 선택해서 좋은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위권은 결국 미적분 선택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기하 선택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 다 해놔야 됩니다. 막판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기하는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잘못하면은 기하 선택해서 다 맞더라도 손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건 해봐야 돼요. 근데 해봐야 돼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미적분으로 가고 그냥 거의 미적분으로 갈 겁니다. 가야죠. 아무튼 뭐 분소 과목이 되면 일단 현재 또 미적분이 대세죠. 기하는 분소 과목인데 기하 다 맞는 게 좀 쉽겠죠. 미적분 만점보다도 쉽긴 한데 인원수 적은 과목 선택하면 표준 점수에서 손해 볼 수도 있고, 쉬운 거 선택한다고 다 맞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미적분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근데 몰라요. 이건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는데 결국 다 그냥 미적분 한다고 하니까 미적분 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특히 의대 목표로 하면 미적분이 맞을 거예요. 근데 까봐야 합니다. 기하를 선택하고 다 맞고 전과목 다 맞으면 의대 가겠죠. 좋은 의대 갈 수 있겠지만요, 아마 그래도 유불리에서는요 그 미적분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무섭습니다. 현역이지만 재수생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실제 이걸 보면요, 그 만만치 않아요. 재수생들 수학적인 역량에서 현역 학생들은 그냥 재수생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재수생들과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업을 들어야죠.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현역이지만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재수생들도 해보면요, 그 진짜로 그 역량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근데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요, 그 수능에서 같이 만점 맞는 건 가능합니다. 재수생들이랑요. 수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 요새 현역 뭐 수학 만점은 많이 나와요. 사실 현역 수학 만점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재수생들 같은 다른 과목조차도 또
이런 비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같이 만점 받으려면 그냥 제 수업 들어야죠. 그렇죠? 개념한다고 해갖고 쉽게 하는 거 뭐 좋긴 한데 수능에서 점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빠른 타이밍의 최고 심화 수준 그래가 그냥 3월에 제 수업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마음 같아서는 1월이 제일 좋긴 좋은데 실제 해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고 미적 그 내신 2학년이었을 때 안 한 친구들한테 좀 무리 같고 예, 무조건 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아무튼 늦게 시작을 하면요 잘 해도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빠른 타이밍에 그래서 전 3월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본 수업의 특징 예, 뭐 그 수능 전에 완벽 정리하는 것도 좀 빠른 타이밍에 거의 아마 제가 3월, 5월 2달 정도 수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내신 휴강 한 3, 4주 정도 휴강하겠죠. 내신 없을 때들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1학기 때는 한 2달 정도 할 텐데 웬만큼이면 이거 30번 기출이 끝납니다. 예. 꽤 좀 이렇게 이 난이도랄까 좀 로드가 있는 수업이에요. 부담이. 그래서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들도 해갖고 사실 그 한 2달 만에 들어도 웬만한 이제 좀 제대로 소화를 하면 웬만한 킬러 문제들은요 어느 수준까지는 자유자재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래서 제가 들으라는 게 이거 30번 실제 들은 친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제일 낫대요. 30번 평가원 수능 평가원 기출이나 뭐 신유형까지도 비슷한 문제 어차피 30번 수능 평가원 30번 같은 거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D 선생님이 하는 건 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제가 따지자면 일반적인 그냥 좀 일반적인 수능 강사들 수준으로 9월이나 8월 요때쯤 들어갈 걸 저는 3월에 하고 그걸 갖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 수업을 제대로 소화하면은요 딴 애들 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해서 예. 그리고 봤더니 그냥 제가 봤을 때 수능 기출 30번 중에는 저한테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만 들으려 하기 이거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특히 좀 본인이 되게 이거 되게 손도 못 대겠다 싶은 거를 굉장히 아이들한테 쉽게 이해 시켜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적분은 어느 정도 계산까지는 응용 문제까지는 자유자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1월에서 시작하는 건 좀 무리였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좀 그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되게 손도 못 댈 것 같은 어느 정도 수준 미적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정도 그런 친구들한테 그 전혀 손도 못 댈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갖다 딱 들으면은 와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해서 확 하는 그런 게 좀 제가 되게 잘해요. 예. 그게 제 수업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제가 다른 어떤 수업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응용 개념 접근법에 대한 인사이트의 개념이랑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사용된 개념. 그래서 그냥 킬러 문제는 저한테 들으세요. 예. 딴 선생님한테는 바보입니다. 진짜로. 예. 저한테 들으세요. 예. 킬러 문제는요. 왜 실전에서 안 보이고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의대지망 최상위권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수업이고요. 뭐 의대지망 안 하고 최상위권은 다 희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실제로 뭐 서울공대 같은 데도 제자들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수학 좋아하면은 그래서요. 예. 이거를 초기에 한 3월, 5월 한 1학기에 한 2달만 돌려도요. 내신 휴강 빼고 사실상 한 2달 정도 나오는데 그때만 제대로 소화를 해도 그 이후에 막 이제 정신없어요. 막 쏟아집니다. 뭐 무슨 여기 모의고사고 뭐고 모의고사 수업들도 쫙 깔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모의고사 뭐 문제지들도 엄청 나오고 뭐 무슨 봉투 모의고사에서 엄청 나올 텐데 요거를 미리 해서 한 저한테 그 정도 1학기 때 그 정도만 돌리더라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비교가 안 돼요. 예. 들은 친구랑 안 들은 친구랑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수학 실력 면에서요. 예.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겠죠. 예, 교재 구성들을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도 뭐 1초 풀이, 편법 풀이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좀 가르쳐 주면은요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 되게 좋아해갖고 뭐 이렇게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풀이들은요 그 어쨌든 가르쳐는 주고요. 근데 논술에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논술에선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수능은 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편법풀이나 1차 풀이 같은 것도 맞는 친구들은 쓰라고 좀 여러 거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석으로 푸는 거, 논술식으로 푸는 거 다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만 접해갖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근데 요새 봤더니 생각보다 애들이 평가원 기출 문제들도 많이 안 풀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보통 외우고 있어도 답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재수생 정도는 돼야지 알고 있지. 애들이 저는 그래도 수능 평가원 문제들 워낙 그 애들 뭐 많은 교재들에 있고 문제집에 있고 해갖고 다 그래도 최소한 그냥 문제랑 답은 외우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수능 볼 때까지 평가원이고 기출도 제대로 못 풀고 들어가요.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당황감, 절망감들을 느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사실 예전에 제가 좀 오픈 수업에서 이렇게 킬러 수업을 좀 하기 힘들었던 게 막 그냥 바로 수업 시간에 풀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갖고요. 좀 그랬었는데 이제 좀 난이도를 좀 낮췄습니다. 저도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너무 시켜버렸더니 너무 절망한 나머지 해갖고 애들 그래서 좀 숙제로 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실전 특화된 수업이고요. 그냥 네가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를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 항상요. 딱 문제 띄워놓고서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이 문제가 뭐지? 뭐가 안 보이지? 해갖고 그런 걸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틀리면 안 되겠죠. 그쵸? 예. 정시 입시 경우 입시 제도에 맞춰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치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업. 제가 괜히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요. 요걸 3월에 들으면은 일단 내신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미적분 내신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논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듣기도 애매하고 안 듣기도 애매하고 예전보다 파이 줄어서 논술 수업 따로 듣기가 애매한데 제 수업을 들으면 안심하시라 이겁니다. 논술 안 들어도 됩니다. 진짜로요. 논술 거의 뭐 논술 대비까지 해줘요.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평가원 문제들에 대한 완벽하고도 체계적인 총정리와 함께 생전 처음 보는 킬러 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실전 해결 능력, 뭐 준킬러 좋은 얘기들이 많이 줘요. 그래서 들으시라는 얘기 이런 것들 써놨는데 그 수업들을 등록하시라는 얘기죠. 들으시라는 얘기죠. 킬러 문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평가원, 사설 모의고사 신유형, 평가원이랑 신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두 개를 갖고 하고요. 기출킬러 문제, 유명한 문제들이 있죠. 그동안 수능 나왔던 30번 어려운 문제들, 그거랑 신유형 이제 처음 보는 이런 처음 보는 문제들. 신유형 같은 경우는 보통 사설 모의고사나 그런 데 나오는 거죠. 뭐 EBS까지도 아무튼 간에 뭐 신유형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약간 달리해갖고 특히 기존 수능 평가원에 출제된 21번, 30번들 기출문제는 많은 대치동 수업들에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우 친숙하게 느끼고 이미 답을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재수생들은 맞아요. 재수생들은 거의 대부분 외우고 있습니다. 문제들요. 다만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풀려보면은요, 문제 알고 답은 하는데 중간에서 막혀요. 재수생들. 근데 봤더니 이거 지금 요새 좀 심각한 게, 이거 특히 미적분을 3학년 때 하게 된 딱 작년 수능 본 친구들부터, 그쵸? 작년 수능 본 친구들부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수능 평가원 30번을 달달 하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뭐 수능 보는 날까지 제대로 기출 안 돌리고 기출킬러 안 돌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갖고, 그래서 뭐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지금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간다 애들이. 그래서 그 미적에 있어서는 아이들 수준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2에 미적을 내신을 한다는 건 3-1에 내신을 한다는 건 다른 이유. 그래서 3월에는 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수능 평가원 기출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요. 이거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지금요. 논술처럼 해갖고 다 이걸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풀이랑 비교를 해보고요. 코멘트도 달아줍니다. 그래서 수능 어떤 친구들은 딱 몇 줄 하고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능에는 만점, 그 다음에 수능에는 오케이인데 요거는 논술, 요거는 논술에서는 요거 그래프 그려주고 몇 개씩 더 써줘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약간 천재 스타일인 친구. 어떤 친구들은 막 논술식으로 쫙 써놨는데 중간부터 잘못해갖고 뭔가 틀려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풀이 과정은 아주 좋은데 요걸 갖고서 좀 다 코치를 해줍니다. 애들 다 봐요. 풀이를. 그 다음에요. 그
그다음에 뭐 이런 편법 같은 것도 가르쳐 줍니다. 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지 모르기 때문에 정석풀이법 풀다가 막히면은 편법이라도 해야 되면 나오거든요. 특히 평가원 문제에서 잘 가르쳐 줘요, 그냥.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면서요. 기존 기출문제가 아니니까 처음 보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엄청난 신유형 출력 문제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보면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제일 문제가요. 다 괜찮아요. 요새 뭐 인간강사교재 출판물 봉투 모의고사 다 좋은데 가끔씩 이거 오류 문제들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껴야 되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오류 문제는 없죠. 다 풀어본 거니까. 그래서 가끔씩 뭐 오류가 있거나 좀 출제되지 않은 제 수업에서 다른 문제들 중에서 약간 선 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간 선 넘는 문제들이 이제 수능에서 요 정도까지는 좀 출제되지 않진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요. 여러분 어쨌든 의대 논술도 보긴 보실 거잖아요. 해갖고. 예. 그리고 내신도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그러니까 수능 수준보다 약간 높아져갖고 약간 선 넘는 문제들은 약간 논술 대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뭐 그런 문제들도 있어갖고 사실은 학생들이 판별하기 힘들어서 강사가 해야 되는데요. 예, 아무튼 뭐. 아무튼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답만 찾아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봤더니 애들이 잘 하더라고요. 딱 소설해갖고. 요것도 일단은 이런 신유형 문제들은 빨리 해갖고 답만 찾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애들한테서 돌려보면 아이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논술처럼 해서 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대단해요.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하면 무조건 보내주세요. 그럼 좋아할 겁니다.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채점만 해봐도 가끔씩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와 이 정도로 해갖고 뭐 그런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걔네들은 못해줘. 와 나보다 잘하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요 현역 학생이 그러니까 그 제 수업 들어야 돼요. 안 듣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이렇고. 그래서 수업들을 한 얘기죠. 그래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월, 수, 금, 토 이렇게 개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킬러 선행반은 일요일은 요건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토요일에 현강 드는 친구들도 이제 그 개학하면은 이제 뭐 기숙사 들어가고 막 하면은 또 이제 일요일로 비대면으로 옮기니까 그래서 요 토요일반까지 그냥 신규 개강으로 만들었어요. 월, 수, 금, 토 중에 1회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3일, 5일, 6일이네요. 개강에서.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 지금 뭐 그런 것도 있더라. 아무래도 또 예, 주일회로 또 해야지 이게 좀 부담이 덜하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선행반은 그대로 지금 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신규 개강하는 게 그 선행반 했던 거를 좀 늦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한 2달간 돌린 거를 예, 근데 아무튼 2달간 한 좀 이렇게 이제 예, 미적분을 잘 하는 이미 익숙한 그런 친구들 위주로 돌려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때 또 3월 개강하면은 예, 좀 그 3월 개강하면은 그때 좀 와서 듣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개강을 하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예. 또 아까는 뭐 꼭 들으시라 뭐 수능 전에 안 들으시면 큰일 난다는데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들으시라고 아무튼 뭐 예, 그래서 월, 수, 금, 토 이렇게 개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서 그 영재고 과학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건데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회가 결국 뭡니까? 한 1시간 반짜리 설명회 한다고 하면 뭐 대형학원도 있는데 그거 좀 1시간 반짜리 저같이 뭐 강사 혼자서 나온 그런 설명회는 1시간 반 동안 제 수업 들으라는 얘기 그 30번쯤 하는 거고요. 대형학원 설명회 같은 데서 이제 여러 과목 선생님 나오면 이 선생님도 들으세요. 이 선생님도 들으세요. 이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선생님별로 10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총 한 200번쯤 나오죠. 한 4시간, 5시간 하는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 그 인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면은 또 거기 막 되게 뭐랄까 약간 그런 거기에 대해 갖고요 반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제가 제 수업 들으세요. 안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꼭 들으셔야 하는데 왠지 들으셔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들으세요. 반복 학습을 해서. 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내신이랑 논술 그냥 수능 만점이라는 게 수학만 만점이 아니고 다른 과목까지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다. 확실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예, 1학기 내내 뭐 미적분 근데 당연히 한 1학기 내내라고 해봤자 한 2달이죠. 뭐 그렇죠? 예, 애들 기말고사 보고 뭐 중간고사 보면 그때는 수업이 힘드니까 해서 예, 2달 정도인데 아무튼
다양하게 돌리면은. 그래서 여름방학 전까지 뭐 실험인재료가 10명 돌릴 거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아마 정규반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후 시간이나 뭐 오전 시간에 특강해갖고 또 뭐 이렇게 또 지방에 있거나 해갖고 그 요 못 듣는 친구들 이렇게 못 듣는 친구들 때문에 또 아마 특강 형식으로 해서 또 비슷하게 해갖고 좀 추려서 내용 추격해서 또 추려 특강 같이 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요거는 킬러 선행반은 요거는 지금 정규반 새로 개강하는 거 수업 광고는 아니고 요건 지금 하고 있는 반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일단 그 끝났습니다. 해서 뭐 어떻게 여러분 괜찮은 박수라도 한번 잠시만요. 잠시만요.